안녕하세요. 역전세 계약이 이제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제 세입자가 3억을 빼달라고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계약할 때는 7억이었는데 이제 재계약 시점이 되니까 전세가 4억으로 떨어졌대요.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사 갈 테니까 보증금 돌려달라고 얘기할 거고, 집주인들은 다음 세입자 받아서 줄게요 이러면 이제는 세입자가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죠. 바로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법적 소송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주인은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 되거나 아니면 대출 받아가지고 3억을 메꿔주거나, 그거마저도 안 되면 3억에 준하는 이자를 쳐서 역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로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목돈 마련하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없는 집은 팔아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안 팔리는 거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 뉴스처럼 역전세가 심해지고 사람들이 매매시장에서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계속 팔려고 발버둥을 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점점 더 낮춰서 팔려고 발버둥 치고 또 애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내려가는 전세가만큼 매매 가격도 같이 내려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3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 저도 오늘 집주인이 냉큼 먹고 이렇게 배째라 이러면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더 심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역전세난이 생긴다. 전체 계약건 중에 서울 아파트 역전세 거래 현황을 봤더니 무려 한 3달 정도 기간 동안 역전세가 벌어지는 게 전체 23,000건 중에서 5,000건이라는 거죠. 무려 5건 중에 1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전세값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전세값 9억이 6억으로 하락하니까는 3억 분량에 대해 가지고 3억 금액에 대해 가지고 매달 75만원씩 주면서 재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75만원 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 3억을 빌린 거잖아요. 3억을 빌렸는데 3, 7, 21, 2100. 실제로는 매달 얼마를 줘야 됩니까? 150만원, 160만원 줘도 재계약만 하면 다행인 거죠. 이렇게 전세값 3억 떨어졌는데 세입자에게 75만원 주고 재계약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세입자가 좀 더 손해본 느낌이다라는 거죠. 참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제는 돈 없는 집주인이 승자가 아니라 안전하게 월세 살면서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면서 먹을 거 먹고 쓸 거 쓰면서 하는 세입자가 훨씬 더 위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전세 비중이 직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게 전세 거래가 된 걸 역전세라고 지칭하는데, 이러한 거래 건수가 21.3%랍니다. 서울이. 이 놀라운 일인 거죠. 놀라운 일. 이게 이제 9억에서 6억까지 떨어진 걸 세입자한테 이렇게 전부 다 3억만큼을 75만원 준 게 아니네요. 한 1억 5천원 돌려주고 남은 1억 5천원에 대해 가지고 이자 쳐가지고 한 75만원 정도를 주기로 한 거라고 하네요. 이러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한 150만원 정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개포동 아파트에 3월에 입주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답니다. 왜냐?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보증금 돌려받아가지고 개포동 아파트 잔금 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는 거네요. 이래저래 참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동안에 무리하게 집값이 오른 탓에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화가 나는 게 2020년,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때 집값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올라가게끔 방치하고 동조하고 그러한 사기판들을 깔아줬던 이전 정부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럴 거면은 부동산 관련해서 제어를 안 하겠다.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자기네 정권 내내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떠들어 대놓고 개판을 쳐놨죠. 김영삼 정부가 IMF를 불러온 장본인으로 IMF 정부로 기억되듯이 문재인은 부동산 관련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거품을 만든 원흉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이후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거품을 일으켜서 그보다 더 심한 폐악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의 민주당 정부가 최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지는 사실 숨죽이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이들이 저 역전세, 역월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집값 하락 때문에 원금 일부 상환 요청을 받고 금리가 남들은 5% 6%를 부담하는데 자기만 10%, 12%, 15% 부담하는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큰 잘못을 했는지, 큰 실수를 했는지를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건 정말로 신중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대충 생각하고 그냥 사기만 하면 돈 번다 이런 생각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명절 시즌에 가족들이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1억만 있어도 6억 7억짜리 집을 산다. 왜? 주택담보대출 받고 또 신용대출 받고 여러 가지로 대출 받아가지고 풀로 다 땡기면은 집값 올라가지고 돈 번다. 이렇게 얘기 안 됩니다. 여전히 기레기들, 가짜 전문가들, 쓰레기 같은 놈들의 말에 놀아나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환상을 품고 있는 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될지 말이죠. 절대로 부동산을 사서 돈을 쉽게 버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해야 뭐든지 길이 되는 거지. 함부로 욕심 부리면 큰 화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